사이다 무비튼. 친하니까 막대할 수 있고 그게 상대를 믿을 수 있다는 증거다 라는 것이 전 남자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난하는 말이라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 남자친구의 말은 도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겨울, 나는 취준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취준생이었고 취업활동 세미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8회 동안 받는 수업에서 마지막 수업이었을 때 그는 나를 불러 세우더니 갑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데다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 사람 얼굴은 꽤 반반했고 상냥할 것 같았습니다. 먼저 번호 교환을 하고는 시험 삼아 몇 번 정도는 데이트한 후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 집에서 요리를 해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실패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카레와 감자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뒤에서 살짝 보더니 와, 맛없겠다 라고 흘리듯 말한 게 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귀를 의심하면서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물었지만 그는 표정도 바꾸지 않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될 거야. 기대된다 라고 말하길래 역시나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기분 안 좋았던 것을 털어버리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다 만든 카레와 감자 샐러드를 내미니 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만들기는 했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잠깐만, 아니 꽤 놀라기는 했지만 모양은 별로일지 몰라도 맛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하고 내 나름대로 포장을 했더니 그런가? 그럼 뭐 상관없긴 하지 라며 답하더니 그렇게 카레를 한 숟가락 떠서 입안에 넣은 그는 바로 겁나 맛없어서 토할 것 같아 라고 눈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열이 받은 나머지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 하고는 음식을 치우려고 하니 갑자기 필사적으로 막으면서 맛없어 하면서 열심히 먹고 있잖아. 솔직히 맛있다고 생각해도 별로 입 밖으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사귀는 사이인데 좀 기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 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혼자 화를 내고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맛없다는 말을 연속으로 하면서도 결국 다 먹었습니다. 아, 맛있었어. 고마워. 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이 시간부로 그 사람에게 불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데이트 때 새로 산 옷을 입고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거 새로 산 옷이야? 촌스러워. 같이 걷는 거 창피한데?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뭐? 그럼 집 가서 갈아입고 올게.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라는 걸로 눈치채라 좀. 라고 하며 갑자기 화를 내는 그 남자. 솔직히 말해서 의미도 알 수가 없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데이트 내내 입이 삐쭉 나온 채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귀찮아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니 이번에는 너 되게 재미없는 여자네 라고 말을 꺼내길래 이제는 여러 가지로 귀찮아져서 그럼 헤어질래? 라고 말하니 지루한 여자라면 같이 있을 리가 없잖아.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 눈치 좀 채라고 라고 내뱉으며 멋있는 척하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착각했는지 귀엽네. 부끄러워하고. 그 순간 오싹하면서 닭살이 돋았습니다. 이 녀석은 뭔가 위험한 새끼다 라는 생각에 나는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먼저 들어가 볼게 라고 말하면서 데이트 도중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 이런 상태여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엄청 화를 내면서 눈치 좀 채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화를 내면 머리를 굴리더니 본인 나름대로 좋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식어갔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번 그런 말을 들었으니 가끔은 되돌려주고 싶은 복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타를 켜고 있을 때 헐, 엄청 못 켜네. 귀가 이상해질 것만 같아 라고 말하니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매번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주면 맛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화내면 눈치 좀 채 라고 답하니 이 기분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한 것뿐인데 말이죠. 설마 하니 내 얼굴을 주먹으로 칠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을 올려다보니 웃기지 마! 라고 하며 이제까지 본 적도 없는 표정으로 화를 내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충격과 아픔으로 인해 눈물이 나왔지만 거의 소리 지르면서
귀가 이상해질 것 같아 라고 했어도 귀를 막고 있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잘 켠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 눈치 좀 채! 라고 말하니 그러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진지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정하지 말라고. 씨발 열받네? 그럼 너는 뭔데? 내가 열심히 만든 요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나는 그저 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을 뿐이잖아. 라고 소리치면서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경찰서로 가서 그 사람에게 맞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뒤따라온 그 사람은 경찰관 앞에서도 이 여자는 내 여자니까 당신들이 모르는 유대감이 있어! 라고 열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남자는 무리라고 생각했었고 엄청난 힘으로 맞은 얼굴은 아팠고 열까지 받으니 눈물을 흘리면서 유대감 따윈 개나 줘요. 이 사람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체포해주세요. 라고 하며 코피를 휴지로 억누르며 울면서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나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찰 결과 코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넣었고 내 얼굴을 본 엄마는 얼굴의 붓기와 색깔을 보고는 쓰러졌습니다. 아빠는 얼굴을 붉게 물들이면서 어떤 새끼가 그런 거야? 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는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며칠 동안 입원했습니다만 후에 열정적인 변호사를 부모님이 고용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에게 그건 내 나름대로의 농담이라고. 그걸 알아채지 못한 그년이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며 위자료를 안 내려고 했지만 여자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이런 변명이 통할 리가 없기에 결국 800만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한 전화, 계속 마음속 깊이 넣어두었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년아, 웃기지 마. 친할수록 막대하는 게 당연하잖아. 상대를 신뢰한다는 증거라고. 뭐? 친하니까 막대하는 게 당연해? 상대를 신뢰하는 증거?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모르는 거야? 사람한테 눈치 좀 채라고 말하는 너야말로 사람의 기분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에 좀 눈치 좀 채라고. 매번 함부로 말하다가는 그대로 돌려받는 일이 있을 거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잘 가라. 그렇게 그 이후로도 그 사람에게 악질적인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나날이네. 그래서 그건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짜증나서 나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취업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덕분에 나는 좋은 곳에 일찍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 그쯤 카톡이 멈췄습니다. 어차피 곧 핸드폰을 바꿀 예정이었어서 연락이 오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는 취업 스트레스로 방구석 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취직이 되었는데 그 사람만 몇십 통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합격이 되지 않았으며 이리저리 심각하게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은 면접에서도 자신의 생각만 투철시킨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도 너 말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너 스스로 얼마나 신뢰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너같이 열받는 녀석이랑은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라고 말하면서 점점 멀어져 갔다든지 그때도 전 남자친구는 뭐야 그 정도는 눈치채 라고 말한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정말 학습이 안 되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며 없던 동정심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주변이 그렇게 말해도 이제부터 그 사람은 분명히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처박힌 채로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렇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점점 고립되어 갈 겁니다. 하지만 집에 처박혀 있는 덕분에 그 최악의 말들로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되는 사람의 피해가 적어지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말에 가시가 있다 라고 말하지만 말 그대로 전 남자친구는 그걸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쌤통이다 라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